자, 여러분, 읽기 생활화, 이 단원 읽기 생활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를 보면, 아이, 때가 안 돼. 잠깐만. 자, 됐다. 그래서 보면, 읽기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 생활하는 태도를 진다. 도서관은 책 한 권을 빌려 끝까지 읽고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니야, 사실 이딴 건 학습 목표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란 글이 나오잖아요. 수필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이 글쓴이가 이 고전 문학을 읽고 나서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는지, 우리는 그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쌤이 저번 시간에 뭐 학습 목표는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다 했는데 뭐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 끝까지 읽고 통합적인 독서 활동 이딴 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이 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읽기 가치는 뭐고 그리고 뒤에 이제 녹차란 지문과 그리고 개 기르지 맙시다라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는 읽기 가치는 무엇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읽기 가치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뭐 외울 필요 있어? 아니야. 예를 들어 문제에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뭐 부모님이 시켜서이다 라고 말하면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죠. 그쵸? 물론 이게 현실에서는 진짜 맞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착한 어린이인 척 해야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착한 어린이인 척 잘 하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넘어가고 바로 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맛은 책 일생의 보약. 그래서 일단은 제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책을 보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이거를 일단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독서를 보약에 비유하는 이유 미리 써놨는데, 이제 정신세계가 수준이 높아지고 한층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보약에 비유했다고 글쓴이 스스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되고요. 글쓴이 보면 성석재 작가님이라고 되게 여러분이 앞으로 주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많이 볼 이름 같아요. 특히 약간 수능 교재 이런 데 많이 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투명인간? 뭐 아니면 황만 끊는 말했다? 뭐 이런 작품 유명하시죠. 어쨌든 나중 가서 배우시고 자 우리가 이 글의 갈래가 이제 수필이에요 수필. 이런 수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갈래에 비해서도 약간 갈래의 특징을 조금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수필이란 게 뭐예요 얘들아 수필? 여러분도 수필을 써본 적 있어? 여러분 쓴 수필 뭐야? 일기 써보셨죠? 그럼 일기 같은 게 수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필 뜻을 적어보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뭐 주관적으로 써 내려간 뭐 글. 이런 걸 우리는 수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포인트는 주관적. 그럼 주관적, 객관적 헷갈리지 마. 우리가 객관적이란 거는 팩트야, 팩트. 그래서 뒤에 그 녹차란 설명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객관적인 글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약간 고전 문학에 대한 감상이 나오고요. 뭐 이제 읽기의 가치 이런 걸 말하고요. 이거는 다 개인의 생각이야. 주관적인 거야, 얘들아. 수필의 특징 가장 먼저 말할 거는 소설에서도 서술자라는 게 있었잖아, 그치? 소설에서 서술자는 나와 같은 인물이었어, 다른 인물이었어? 나와 당연히 다르죠, 그쵸? 근데 수필에서는 작가와 나가 같은 인물이야. 왜? 일기라 했잖아, 얘들아. 일기 속에서는 너희의 일기를 쓰는 거지, 뭐 남의 일기를 우리가 대신 써주진 않잖아요. 네, 작가는 나다. 그러니까 성석재가 이 작품 속에 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스프레 특징 쭈로 써봤어요. 일단 무형식이란 건 형식이 있다 없다?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게 무형식. 그다음에 비전문적이란 거는 뭐 점적 사실이 아예 없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쓸 때 꼭 일기 쓸 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치? 없어도 우리 충분히 쓸 수 있잖아. 비전문적. 그다음에 나의 경험을 쓰는 거는 당연히 경험적. 그다음에 교훈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일기에도 나는 이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뭐 이런 내용이 하나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교훈이 들어있죠? 교훈적. 그다음에 개성적. 당연히 주관적, 개성적. 그다음에 신비한적, 기적이나 어려운 말을 하나 써놨는데 혹시 몰라 써놨어요. 우리가 이 수필이란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기라고 할게요. 일기라는 건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여러분의 일기에 보면 뭐 오늘은 비가 왔다, 우울했다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해서 그런 거를 우리는 신변잡기적이라 합니다. 살짝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 갈래 수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징 보면 중학교 때 읽기 경험. 그래서 얘가 이제 얘네 성석재님께서 이렇게 반말하시면 안 되죠. 성석재님께서 이제 중학교 때 그 산악반을 했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몸을 안 움직이는 반을 가지고 독서만 들어가서 거기서 우연히 이제 고전 문학을 보게 됐다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연히 본 그런 소설이 이제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고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어디서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부분은 사실 별로 문제 낼 게 없긴 한데 그냥 그나마 가끔 나오는 게 이분 성석재님께서 이제 처음에 어릴 때 처음으로 한 특별활동이 이제 산악반이라고 해요. 산악반. 근데 여기서 산을 좋아해서 산악반 했다. 맞아, 틀려요. 왜 산악반 했을까? 담임쌤이 몰아서 담임쌤이 산악반 담당이시라서 산악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일치 문제가 뭐 가끔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바로 중간 부분 가보면 3학년이 되어서 나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됐대. 근데 내가 산악반을 좀 싫어했나 봐.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가 싫었던 거야. 근데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을 점찍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던 거야? 도서관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함정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어, 하사는 아니 글쓴이는 이 독서를 좋아해서 도서관에 들어갔다. 맞아, 틀려? 당연히 틀려요, 여러분. 왜 독서관에 들어간 거야? 몸을 움직이기 싫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독서관에 들어갔어.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야, 너네 그냥 읽고 싶은 책 읽어. 진짜 완전 꿀 아닐까요? 난 선생님, 이런 꿀 선생님을 하고 싶어. 정말로. 야, 너네 책 읽어. 오늘 자습해. 나도 이러고 싶어. 그래서 어쨌든.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셔서 나는 한자로 제목이 씌어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지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손대지 않은 이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면 돼요? 한자로 제목이 써져 있으니까. 이거 한자로 된 거 집고 싶어? 아니, 나 같아도 안 집어, 그쵸? 나는 하나 그냥 집었대요. 그래서 보면. 자,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내가 찝은 책은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한자로 제목이 된 거를 잘 안 읽고 또 고전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읽지 않은 책을 글쓴이 읽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진짜 그래서 제일 많이 빈슈되는 부분이 이제 무협소설과 이런 고전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든 책은 허생전이었대. 허생전을 여러분 보통은 이제 중3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다. 중2 때는 그 양반전 뒤에서 배울 거고 어쨌든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화 오기 전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제는 별 거부감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무협지가 뭔지 아시나? 막 무협지 하면 약간 중국 배경으로 해서 뭐 화산파, 뭐 아미파 또 뭐 있냐, 뭐 남궁세가 막 이런 문파들이 막 대결하는 그런 장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협지가 중국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한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문장도 약간 조금 어려워. 그런데 나는 무협지를 어렸을 때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 문학에 이런 약간 한자가 많이 들어간 약간 예스러운 문체는 거부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정 문제로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이제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이런 예스러운 문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맞아, 틀려? 틀려요. 나는 예스러운 문체에 거부감이 없었어. 왜? 무협지 때문에. 그래서 이 예스러운 문체라는 게 무협지와 이런 내가 읽고 있는 허생전이 공통점 첫 번째. 그리고 오히려 옆자리나 앞자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현대소설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다. 내용 역시 익숙했다. 그래서 지금 무협지와 허생전의 공통점 두 번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허생이라는 인물이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력을 쌓은데 일단 세상에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나서는 다시 제자로 돌아온다. 무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순진이라 하잖아. 힘순진 주인공이 이제 되게 센데 힘을 숨기고 있지. 근데 이제 뭔가 막 나쁜 놈들을 괴롭혀. 그럼 빠바방 한번 해치운 다음에 그리고 별로 나대질 않잖아. 그치? 그런 내용. 내용 혹시 익숙했다. 그래서 지금 무협
지와 고전술의 공통점 먼저 말했어요. 공통점 첫 번째 예술은 문체, 두 번째 내용상으로 비슷했다. 근데 그 다음에 차이점이 나와요. 차이점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에 듣고 왔으니 박정희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천 권의 무협지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대.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하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우리가 무협지 같은 경우는 읽고 나면 뭐밖에 기억 안 난다고? 주인공 이름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인상 깊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박지원의 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주인공을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띵킹,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면 능동적 읽기 혹은 적극적 읽기라고 해요. 내가 그냥 이거는 글자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 능동적 적극적 읽기 이게 뭘 읽으면서 할 수 있게 됐다고? 이 박지원의 고전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보면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는 달리 그냥 무협지는 한두 번 읽으면 어떻대요? 재미가 없대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무협지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협지는 달리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뭐가? 박지원의 소설이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 뭐 이런 것도 이제 고전 소설의 어떤 문장을 비유한 거죠. 그만큼 되게 뭔가 문장이 탄탄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었는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책을 보약에 비유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치? 왜 일생의 보약이라 했다고? 우리 보약을 보면 몸이 건강해지잖아. 그치? 그런가? 건강해지죠. 그치? 그것처럼 내 정신세계가 약간 넓어진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단 시간 도서관에 단 한 권의 책을 거듭해서 읽었을 뿐인데도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글 쓰는 책을 많이 읽었다. 엄청 많이 읽었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 글 쓰는 책을 별로 많이 읽지 않았어.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일주일에 한 시간 읽은 거야. 이거 많은 책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 써놨는데 지금 왼쪽에 고전 소설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참신하는 거 어떻게 참신하게?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보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그를 다리로 하여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오래전 글쓴이들과 직접 대화할 방법은 없잖아, 그치? 근데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글쓴이 성격을 간접적으로 만약 직접적이라 하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 그치? 직접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해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밌었다. 존재미였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에서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다. 어떤 자부심, 뭐 자긍심, 뿌듯함 느낄 수 있었다네요. 넘어가서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활동 시간은 없었다. 내가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었다. 이 많다는 게 주관적이라 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책을 읽었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게 되는 거야. 근데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읽기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읽기의 가치는 뭐가 되는 거야?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짜 쌤도 공감하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 결정을 할 때 약간 고민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직업 여러 직업을 다룬 서적 있잖아. 그런 걸 많이 찾아 읽으세요. 근데 복습 영상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애들이 싫어하겠죠. 그쵸?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계속 보면 뭐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 이것도 우리가 굳이 따지면 역설적 표현이죠. 그쵸? 겉으로 보기 말이 안 돼. 근데 그 속에 어떤 사실이 담겨 있어.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특별하지 않지만 어쨌든 특별했다. 그런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 이게 중요하다 했어 얘들아. 이게 되게 빈출이야 얘들아. 이거 꼭 알아야 된다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문단 보면 누구에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어떤 치를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극한 세계에 닿고 그 일원에 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다. 이 세상이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의 삶을 살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대요.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의 종만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데 별표를 셈이 안 줬구나. 자, 그래서 지금 책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인간으로 나가는 통로이래. 왜? 왜냐면 우리가 모든 생물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아니죠.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사람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행위는 뭐라는 거야? 이 독서라는 거야. 우리 진정한 인간이 되는 통로가 바로 뭐다? 아, 책이구나. 그래서 여기 위에 표시한 거 있죠? 이게 책을 통로에 비유한 이유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관념, 내가 원래 표현하고 있는 원관념이 이제 책인 거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관념, 그 도구로서 뭘 사용한 거야? 통로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말했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보통 이제 내용일치 문제 많이 물어봐요. 내용일치. 그리고 수필의 특징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비유적 표현 그런 것의 이유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달달 외운다기보다 그래서 찾아주시고 물론 여러분이 수필의 특성 같은 거는 외워야겠지, 그치? 이런 사실 뭐 외우는 게 편해. 근데 뭐 이런 지문의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실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찾으면 되잖아, 효율적으로.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설명문하고 이제 그게 나와 개 그리지 맙시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간단해 보여요. 사실 이거 내용 어렵지 않아서 다 읽는 건 낭비 같고 그냥 이 글의 갈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녹차는 설명문이에요, 여러분. 설명문. 그래서 독자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글이다. 그래서 설명문은 앞에 그 뭐냐 마신 책 일생의 보약 같은 경우는 주관적이라 했어요. 근데 이 녹차는 어떤 글이다? 객관적인 글이에요. 그럼 이런 설명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읽기의 가치는 뭐야? 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 중에 우리가 5번이 바로 나와 있네. 다와 같은 읽고 얻을 수 있는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가 주저하는 생각이 있던 거 아니라고, 글쓰기 경험이 있던 거 아니고, 새로운 관점 점을 세계를 보는 안목을 높이다 이런 거 아니고, 정상적인 상상이 있던 거 아니고 뭐라고? 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이 설명문에서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간단히 말하면 이미 녹차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녹차가 이제 사람들이 맛있으니까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 첫 문단에서는 이제 기호식품, 이로서의 녹차를 말하고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건강식품으로서의 녹차를 말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감기 예방. 쌤이 평소에 녹차를 안 마셔서 이렇게 목 감기가 걸린 거겠지. 감기 예방. 세 번째로 이제 피부 건강. 이렇게 말했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뭐 말했어? 녹차 마실 때 유의해야 할 점, 조심해야 될 점을 말했어. 유의해야 할 점. 이렇게 문단 흘러가고, 여러분 내용 이거 외우는 거야? 아니, 미쳤어? 우리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녹차가 건강의 제왕이라 불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이제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제 여기 카테킨 나와있죠, 카테킨. 카테킨은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카테킨은 피부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데에는 뭐가 있었다? 카테킨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조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리고 개 그리지 맙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제목의 의미를 우리 좀 알아야 돼. 제목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개 기르지 말라는 거야? 아니야, 개를 기를 거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책임감을 가져라. 그래서 이걸 왜 안 썼지?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읽기 가치.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읽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갖게야. 그리고 뭐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해도 맞고요. 뭐 이런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포인트야. 이렇게 다리가 수필인데 정확히는 중수필이죠. 여기 사회의 문제를 다룬 수필을 우리 중수필이라고 그냥 무거운 수필이라 해서 이런 중수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혹은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읽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개를 기르려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쌤도 이 말에는 진짜 100% 동의해요. 쌤이 이 글을 쓰신 서민 교수님을 별로 안 좋아함에도 이 글은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개를 입양한다는 거는 이제 가족을 늘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유기견 너무 쉽게 개를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회에서는 이 개라는 단어가 야 개소리 하지 마. 아니, 야, 너, 이 개자식아. 개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의미를 쓰잖아. 사회에서 개는 이제 부정적이야. 근데 이 글쓰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너네는 이제 개를 부정적으로 말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너네는 진짜 개만도 못하니까. 여기서 너네는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냥 이제 인간들, 닌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말하는 걸로 사람은 조건을 따져 상대를 차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외모도 차별하고 약간 성격도 차별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걔는 그런 차별을 한다 안 한다? 이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회적 통념, 일반적 생각이 뭐야? 걔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에 글쓴이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아 이렇게 개를 입양한 것은 가족을 늘리는 것 같아서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심심하다고 애들이 원한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쉽게 입양하지 마라. 마음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만 개를 입양해야 된다.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버려도 개는 끝까지 주인을 원망하지 않을 거래요. 그게 개다. 개라는 게 충성심이 강한 생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쌤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집 몽이 쌤의 귀여운 강아지 몽이 있죠. 얼마나 귀여운데 그런 귀여운 강아지를 난 진짜 돈을 얼마 줘도 못 버려요. 진짜. 근데 이 개를 쉽게 버리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2단원 이제 읽기 생활화 읽기 생활화 뻐기 부분 받고 이제 뒤에 발표하기로 가보겠습니다.